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도 조금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4.7 재보궐선거 이후 송영길 대표 체제가 등장하고 나서 이 대선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시 대선 후보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기본 시스템 판을 흔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마다의 이해관계가 좀 다릅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경선이 연기가 될 경우에 현재의 자신의 1위 판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강력하게 반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송영길 대표의 하나의 또 이 능력을 검증받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현재의 민주당의 당원 당규대로라면 9월 9일까지 대선 후보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치면 이제 6월 한 중순쯤부터 본격적인 대선 후보 이제 경선 일정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경선 연기론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굴러갈지, 이 부분이 이제 이 민주당 쪽에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하나의 새로운 포인트로 지금 부상을 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꺼낸 사람은 이제 김두관 의원, 그리고 부산 지역의 전재수 의원 등입니다. 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명분은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9월 9일 선출이 되게 되고, 국민의힘은 현재 당원 당규대로라면 11월 9일, 두 달 뒤에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빨리 이 선출이 되면 그 60일 동안에 그 공격에 노출된다라는 부분이 하나 이유고, 두 번째가 이제 코로나19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자체가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선의 어떤 흥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이제 조금 뒤로 미루게 되면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뒤로 미루게 되면 그래도 그때쯤 되면 백신도 많이 맞을 테고 어느 정도 좀 흥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어쨌든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굳이 야당보다 두 달이나 먼저 우리가 뽑아야 되느냐, 이거 좀 내년 대선 생각해 보면 좀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등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가타부타 얘기는 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일단 바로 본인들이 당사자이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 이게 어쨌든 후보들 간에 미묘한 어떤 갈등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발언을 좀 자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아마 내심은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간을 좀 더 벌어놔야 그 안에 어떤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또 따라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선 연기한다는 부분에서 내심 속으로는 땡큐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런 쪽으로 흐름을 잡아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반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겠죠. 벌써부터 경선 연기하는 것은 이재명 죽이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재명계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경선 연기는 곧 대선 패배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결국 이제 집권당이기 때문에 집권당이 정해놓은 일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떤 그야말로 정말 불가항력적인 이런 게 아닌 상황에서 연기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벌써 패배주의적인 생각이다라는 맥락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경선 연기 쪽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뭐라고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홍영표 당대표 체제, 친문 홍영표 당대표 체제라면은 아마 경선 연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훨씬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점치는
흐름인데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 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송영길 대표가 이 지금 정해져 있는 이 흐름을 흔들 것인가? 그리고 특정한 대선 주자가 예를 들면 반대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어떤 일정을 바꾸기는 사실은 또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어쨌든 대선 후보는 빨리 확정되는 게 좋다. 그리고 정해진 일정은 지키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해찬 전 대표가 이제 이재명 지사를 적극 지지한다라는 뭐 이런 이제 정치 공학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집권당이 정해놓은 일정을 이렇게 어떤 유불리를 따지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바꾸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느냐, 여기에 대한 또 많은 얘기들이 반론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대선 지금 후보들의 셈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이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또 친문 쪽이 이 다수입니다. 뭐 김용민, 강병원, 김영배 의원 등 이 친문 최고위원들이 다수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대표라고 해도 뭐 마음대로 또 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이 상황 속에서 경선 연기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대선 후보들 간의 유불리가 좀 갈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1차 삿바 싸움이 경선 연기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문과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와 기타 대선 후보 간의 전선이 형성이 됐고 이 경선 연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그냥 기존 일정대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로서는 일단 일합을 겨루는 데서는 어느 정도 계산을 잡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경선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뭐 이재명 지사로서는 어쨌든 그걸 받아들이다 결단하는 어떤 모양새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될 텐데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세게 해볼 수 있는 나름의 그런 기회를 또 가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흐름을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